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덮을 수 있을까? 요즘에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제공하는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제목은 사전투표, 포괄기란 무엇인가는 최근에 4.15 총선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에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층 분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고 꼭 바실리아TV를 방문하셔서 한번 그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내용 가운데 핵심을 재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사이에 사전투표 격차가 너무 큰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을 보시면은 20대 총선에 비해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림에서는 푸른색이 민주당이고 붉은색이 통합당입니다. 20대 총선 그래프인 왼쪽을 보시게 되면 거의 차이가 미미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21대 총선을 보시게 되면 뚜렷할 정도로 막대 그래프가 푸른색과 붉은색이 양쪽으로 마구 튀어나왔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서울 시내의 거의 전 지역구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평균적으로 10에서 12% 정도 높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획득했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자신들이 획득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현저히 낮은 10에서 12% 정도 낮은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을 획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의 특정 지역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대부분 지역구에서 관찰할 수 있고 그 밖에 전국에서도 여러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으로 높은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에 대한 조슈아님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사전투표 득표율은 민주당이 23.5%가 높다. 민주당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11.3%가 높았고 통합당은 자신이 얻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12.2%가 낮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빼게 되면 결국 사전투표 득표율의 격차는 23.5%가 발생해야 된다. 그러나 20대 총선은 아주 달랐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민주당의 경우는 5.5%가 높았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2.5%가 높았고 새누리당은 3.0%가 낮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거의 0%에서 7% 정도 골고루 오차 범위 내에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얻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거둔 성적표,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은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서울 시민이 사전투표에서 20에서 23% 높게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울의 모든 지역구에서 동일하게 일어났고 또 동일한 비율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것은 일어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통계학에서는 100%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99.99999%라도 일어나기 힘들다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슈아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자료를 일일이 옮겨서 바실리아TV의 분석 자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엑셀 원자료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들여서 엑셀을 분석한 결과를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꼭 바실리아TV를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자유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큰 기둥을 세우는 조슈아님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으로는 지역구가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후보, 제2후보, 제3후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3개 후보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노란색이 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사전 지지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일 지지율, 그리고 그걸 더한 것이 최종 지지율. 그래서 노란색 3개는 다 성적표입니다. 사전 지지율, 그 다음에 당일 지지율, 최종 지지율입니다. 그래프에서는 오른쪽 3가지가 바로 득표율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3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노란색입니다. 그 칼럼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히 동그라미를 친 부분, 하사표를 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사전선거 득표율과 당일 선거 득표율의 격차를 말했습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의 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왼쪽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 21대 총선에서 격차는 사전선거 득표율과 당일 선거 득표율의 격차는 비정상적으로 크다. 통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격차다.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20대가 정상이고 21대는 비정상이란 이야기입니다.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당일 선거 표본 집단과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사전 선거 표본 집단 사이에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개의 표본 집단은 서로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은 그런 지지율을 보일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런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게 되면 21대가 참 문제가 많은데요. 노란색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사전투표, 민주당 후보건 통합당 후보건 간의 사전투표의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무려 23%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의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그 다음에 서울의 거의 모든 동일 비율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적 개입이라는 그런 단어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점은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고양지구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제3의 후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1후보와 2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3당 후보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바실리아 TV에서는 전자개표기와 연결된 컴퓨터상에서 어떤 통계적 개입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의 정언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정언한 내용은 바실리아 텔레비전의 10분 54초에서 11분 47초 사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문가는 컴퓨터를 놓고 개표기 옆에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5표마다 한 표씩이 반대쪽으로 가도록, 이런 내용들이 정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실리아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슈아님은 이렇게 또 정언합니다. 사용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할 때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설령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2표를 얻을 때마다 반대당이 1표를 가질 수 있고, 특정 정당이 3표를 얻을 때마다 반대당이 1표를 가질 수 있고, 특정 정당이 4표를 얻을 때마다 반대당이 1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컴퓨터상으로 얼마든지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이야기고 조슈아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조슈아님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작성한 큰 격차가 나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원래 안으로 놓고 그 다음에 보정값을 주봅니다. 이게 보정값이라는 것은 교정값이라고 볼 수 있고 수정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반대당에 간 표를 다시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그런 값입니다. 그 값을 서울에는 3을 주고 세표당 1표가 되돌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산은 4를 줍니다. 4표당 1표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구는 5표인가 6표인가 그렇게 제가 그래서 숫자를 3, 4, 5를 이렇게 주면은 그렇게 보정을 하고 엑셀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도 보정값을 주게 되면 20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정상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이 조슈아님이 한 큰 기여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저도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또 다음에 한번 여러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경우는 4표당 한 나라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그래프에서 A쪽 왼쪽이죠. 이것은 통계적 개입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기록한 이번에 21대 총선 결과가 바로 A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거나 보정하는 값을 3을 줬을 때 서울의 경우는 3표당 1표를 가져간 것을 가정했습니다. 가정해서 원래 주인에게 원래 후보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정직한 일을 했을 경우에 그건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모든 분포가 오차범위 내에서 위치한 정상 상태에 들어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분석을 행한 조슈아님을 후원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바실리아 TV를 방문해서 구독 신청하시고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유사회는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선거를 지킬 때 자유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조슈아님이 행한 이 분석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심층 분석이고 이번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데 매우 긴요한 그런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연구 분석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셔서 사건의 단초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